네, 저는 델코리아에서 소니볼이라는 차세대 방화벽 솔루션을 기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토요일인데 놀러 가셔야 되는데 많이 참석해 주셨네요. 제가 이번 세션에 설명드릴 내용은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차세대 방화벽의 어플리케이션 탐지 기법 분석과 사례입니다. 네, 방화벽이라는 것은 회사를 다니시면 그리고 이런 네트워크나 보안 쪽을 아시면은 거의 많이 친숙한 그런 용어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차세대라는 것은 이제 기존의 방화벽과 뭔가 이제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몇 년 사이에 세미나 같은 것들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차세대가 어떤 건지, 그리고 어떤 것들이 포함이 되어야지 차세대가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세미나도 많이 했었고, 제가 이번 시간에 이제 주로 설명드릴 내용은 차세대 방화벽의 주 기능의 하나인 어플리케이션 탐지, 어플리케이션을 탐지하는데 어떻게 탐지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좀 그쪽에 좀 집중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차례에 보시면 차세대 방화벽이 무엇인지, 그리고 주요 기능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탐지 기법이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탐지를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탐지를 한 사례,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적용해야지 탐지를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방화벽이라는 것을 이제 처음 알게 된 거는 약 한 90년대 후반 정도. 처음에 이제 회사를 이제 들어갔는데, 처음에 첫 회사는 이제 제가 네트워크 관리자로 입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그 당시에는 이제 X25도 있고, FDDI도 있고, ATM도 있고, 그런 이제 네트워크 있는 환경이었고, 그 당시에 이제 제 집에는 모뎀을 사용했습니다. 전화를 걸어서 이제 9600 고속 스피드를 이용해서 이제 집에서 이제 초고속이죠. 9600bps면 다른 사람들은 그때 2400bps 모뎀을 썼었거든요. 그래서 아주 비싼 모뎀을 이용해서 리눅스 이미지를 다운받아서 컴파일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집에서 좀 재미난 것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네, 이제 입사를 하고 나서 이제 네트워크 관리자로 가보니까 이제 방화벽이라는 것이 있고, 또 윈도우 98이 있고, 그리고 회사에 이제 램 그런 이제 98도 있었고, 이제 그때는 윈도우 3.1이라는 것도 있었죠. 그래서 램 카드도 설치해주고, 그리고 인터넷도 사용하게 해주고, 그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있던 이제 방화벽, 그 당시에는 이제 방화벽이라는 것이 이제 좀 드문 편이었죠. 근데 2000년 정도 되면서 이제 방화벽이라는 것이 이제 기업에 많이 확산이 됐습니다. 주로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국내 제품들, 어울림이라든지 이런 제품들이 있었고, 해외 제품들로서는 이제 네스크린이라는 제품이 이제 많이 이제 국내에 이제 활성화된 그 상태였고, 방화벽 시장이 많이 커지고 있는 단계였습니다. 그 시장도 있었고, 이제 시스코에 이제 또 방화벽이 있습니다. 이제 픽스라고 해서 이제 라우터처럼 생겼는데, 이제 거기 이제 방화벽이 있었죠. 네, 약간 더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포티넷이라는 이제 그런 이제 제품이 또 나왔습니다. 약 한 2003, 4년 정도 그 정도에 이제 포티넷이 국내에 이제 들어와서 이제 영업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좀 더 이제 시간이 지나서 주니퍼가 이제 네스크를 인수를 하고, 좀 더 지나서 한 몇 년 전에 이제 팔로알토라는 이제 회사가 생겼었고, 그래서 차세대 방화벽이라는 것은 이제 팔로알토가 이제 많이 이 시장을 많이 활성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팔로알토에서 얘기하는 것들도 차세대 방화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차세대 방화벽이 이제 무엇이냐?
차세대 방화벽은 이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지만 기존의 이제 방화벽들이 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고, 기존의 방화벽은 방화벽이라는 것은 이제 네트워크상에 들어가기 때문에 스위치나 아니면 라우터 사이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이에 들어가서 지나가는 정보를 보는데, 지나가는 정보라는 것은 네트워크 상에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 방화벽이 볼 수 있는 것들은 패킷을 봅니다. 그 패킷 1500바이트짜리 패킷을 보고서 그 중에서 이제 정보들을 확인하는데, 학교 다닐 때 이제 많이 얘기합니다. OSI 7계층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3계층과 4계층을 봅니다. 3계층은 이제 IP 헤더를 보고, 그리고 4계층인 TCP 헤드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IP와 TCP 헤드에 있는 그 포트를 가지고서 이 패킷이 지나가도 되느냐, 차단해야 되느냐를 확인하는데, 그 첫 번째 패킷은 그 TCP IP 세션에 보면 시네크, 에크 이런 순서로 세션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신 패킷이 왔을 때 거기에 있는 TCP 헤더와 IP 헤더 정보를 보고서 방화벽 정책을 확인해서 허용할지 차단할지를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방화벽은 이제 그렇게 동작을 하고, 차세대 방화벽이 하는 것은 그 신이나 에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대로 다 허용합니다. 그 차세대 방화벽이 하는 것은 어플리케이션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을 확인하는 부분은 이제 TCP 헤더에도 이제 어플리케이션 정보는 없고, IP 헤더에도 어플리케이션 정보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넥 헤더에도 없죠. 그래서 이 어플리케이션을 확인해야 되는데, 그것을 확인하려면은 이제 TCP 헤더 안쪽에 있는 그 TCP 데이터를 확인합니다. 그 TCP 데이터가 어플리케이션에서 그 어플리케이션 계층에서 내려와서 TCP 헤더가 붙고, 그 다음에 IP 헤더가 붙고, 맥 헤더가 붙어서 네트워크 상에 전달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어플리케이션 방화벽은 처음에 TCP 씬이라든지 시네크라든지 에크라든지 이런 그 TCP 핸드쉐이크 하는 부분은 모두 허용을 하고, 그 다음에 사용자의 아니면 서버에 그 데이터 요청이 왔을 때 그 요청을 가지고서 거기 내부에 있는 TCP의 콘텐츠, 그 TCP 데이터 부분을 확인합니다. 데이터 부분을 확인해서 그게 어떤 어플리케이션이냐라고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 차세대 방화벽은 이제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능은 어플리케이션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부분, 그리고 두 번째 기능은 사용자를 확인하는 기능. 이제 두 가지가 차세대 방화벽의 이제 주요 기능입니다. 그 외에 이제 기능을 보면 IPS도 있고, 웹 URL 필터링, 아니면 안티 스팸 이런 이제 여러 이제 기능들, 부가적인 기능들이 있는 거죠. 네,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무엇인지 확인을 하고, 그 어플리케이션이 확인되고, 그리고 또 사용자가 누구인지 확인합니다. 사용자를 확인하는 부분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OSI 7계층 중에서 IP와 포트, 콘텐츠 이 부분에서 이제 사용자가 누구인지를 이제 확인해야 되는데, TCP 헤더나 아니면 콘텐츠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는 사용자에 대한 정보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용자를 확인하는 방법은 사용자가 스스로 자기를 방화벽한테 알려주는 것. 가장 간단하게는 이제 인터넷을 쓰려고 하면 차단 페이지가 나와서 거기에서 자기의 아이디 패스워드를 입력하는 방식. 두 번째 방식은 방화벽이 스스로 아는 방식. 스스로 안다는 것은 지나가는 사용자의 인증 정보를 확인하거나, 아니면 액티브 디렉토리를 쓰는 환경이면은 액티브 디렉토리한테 물어보면 되죠. 이 사용자가 누군지 이제 물어보는 방식.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를 확인을 하고, 그 정책에 따라서 이제 차세대 방화벽의 정책에 따라서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중요하면은 보장을 해주고, 그리고 빨리 전달해야 되는 거면은 뭐 QoS를 적용해서 빨리 전달하게 한다든지, 차단해야 되는 것들은 차단을 한다든지, 이렇게 동작을 합니다. 네, 기존의 방화벽하고 차이점은 무엇을 보느냐, 그게 차이점이죠. 기존의 방화벽은 TCP 헤더나 IP를 가지고서 이제 방화벽의 정책을 비교를 하는 거고, 차세대 방화벽은 TCP 헤더 내에 있는, TCP 헤더 안쪽에 있는 그 콘텐츠를 보고서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확인해서 방화벽 정책에 따라서 어플리케이션을 허용하거나 차단하거나 대역폭을 제어하거나 그렇게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기존의 방화벽은 TCP 포트와 UDP 포트, 아니면 프로토콜, 그리고 IP,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해서 정책을 적용합니다. 예, 차세대 방화벽은 좀 더 이제 많은 부분들, TCP 헤더 안쪽에 있는 콘텐츠를 보고서 이제 어플리케이션 확인하고 이제 정책을 적용한다는 거죠. 예, 기존의 방화벽이 있는데 왜 차세대 방화벽에서 어플리케이션을 확인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은 처음에 이제 인터넷이 나올 때 TCP/IP 표준을 이용해서 인터넷을 접속했습니다. 웹브라우저라든지 아니면 클라이언트 서버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접속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사용하는 포트가 딱 정해져 있죠. HTTP면 80만 사용하고, 그리고 FTP는 21번만 사용하고, 텔넷은 23번, 이메일은 SMTP는 25번 딱 정해져 있는데, 이런 이제 HTTP가 많이 이제 발전하면서 HTTP 프로토콜을 사용하지만 인증은 HTTP로 하더라도 또 실제 통신은 또 다른 포트를 사용하고, 그리고 단순하게 사용자 PC에서 서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 PC에서 서버로 가서 인증이 된 다음에는 또 서버에서 사용자한테 또 데이터를 전달하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P2P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포트만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80만 쓴다든지 아니면은 2000 몇 번을 쓴다든지, 그러니까 특정한 포트를 가지고서 통신하는 것이 아니라 포트가 그때그때 바뀝니다. P2P 서버에서 사용할 포트를 몇 번을 쓸 것인지를 임의로 사용자한테 전달하면은 임의의 포트를 이용해서 이 P2P 서버에 접속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방화벽이 있더라도 사용자 PC에서 나가는 것을 차단해야 되는데 그것을 차단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P2P라든지 아니면 또 프락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특히나 이제 차단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 방화벽에서는 포트나 IP만 가지고 차단해야 되는데 이 포트도 바뀌고 IP도 바뀌기 때문에, 그러면 이 차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콘텐츠, 데이터를 보고서 차단을 하자라고 해서 나온 것이 이제 차세대 방화벽이죠. 그래서 차세대 방화벽을 어플리케이션 방화벽이라고도 부릅니다. 네, 사용자를 인식하는 부분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사용자가 직접 내가 누구다라고 알려주는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방화벽이 누구인지를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방화벽이 스스로 사용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것, 이 두 가지를 가지고서 사용을 합니다. 네, 차세대 방화벽은 이제 IP나 포트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TCP 콘텐츠 부분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정책을 만들더라도 소스 IP가 몇 번이냐, 소스 IP가 뭐고, 소스 포트가 몇 번이고, 데스티네이션 포트가 몇 번이고, 이런 정해줄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지정을 하지 않습니다. IP나 포트에 대해서는 모두 NE로 다 허용입니다. 허용이고 어플리케이션 부분에 대해서만
어플리케이션이 무엇일 때 허용할지, 차단할지, 아니면 뭐 대응폭을 제어할지 이런 이제 정책을 적용합니다. 네, 어플리케이션을 확인한다는 것은 DB를 가지고서 확인합니다. 뭐 방화벽이 스스로 인공지능을 가지고서 스스로 확인하지는 못합니다. 이런 것들은 다 그 어플리케이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비교를 하는 그런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이 방화벽 장비 내에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거나 아니면 클라우드 DB 쪽에 그 어플리케이션 정보들이 들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이용해서 특정한 그룹으로 정책을 만들거나 메신저면은 뭐 차단한다든지 이렇게 하거나 뭐 P2P면 차단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그룹핑되어 있는 그 DB에 있는 그 어플리케이션 정보는 시그니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그니처를 가지고 있는 DB가 있습니다. 그 패킷이 들어오면은 콘텐츠를 확인해서 그 콘텐츠 정보하고 어플리케이션에 있는 그 DB 정보를 확인하는 거죠. DB에 한 5,000개의 어플리케이션 정보가 들어있다라고 하면 그 콘텐츠하고 어플리케이션 DB를 비교해서 일치하면은 이게 뭐 네이트온이다라고 이제 확인하고 정책을 이제 적용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어플리케이션 DB에 5,000개의 그 어플리케이션 정보들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 없는 건 어떻게 하느냐? 없는 부분은 자동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만들어줘야 됩니다.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걸 이제 어떻게 만드느냐? 기본적으로는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제 패킷 정보를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방화벽이 보는 것은 그 네트워크 상에 지나가는 패킷들을 봅니다. 그래서 그 패킷들 중에서 이제 콘텐츠를 보는 거기 때문에 그 등록되지 않은 그런 어플리케이션이면은 그 어플리케이션을 사용자가 아니 관리자가 파악을 해서 등록을 해줘야 되는 거죠. 네, 일반적으로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본다면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제 HTTP 웹 기반이냐 아니면 웹 기반이 아니냐 그러지 나눌 수 있죠. 웹 기반인 경우에는 그 웹브라우저에서 보내는 그 정보에 보면 그 여러 가지 그 정보들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웹브라우저가 이제 그 만약에 이제 웹브라우저를 열어서 네이버에 접속한다 그러면은 이제 따따따 네이버.com을 치게 되겠죠. 치게 되면 그 웹브라우저가 네이버한테 이제 데이터를 보내는데 그 첫 페이지를 이제 요청을 하는 거죠. 요청할 때 그 보내는 정보에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접속하는 호스트 정보들 그리고 웹브라우저의 그 브라우저 정보들이 같이 들어갑니다. 브라우저의 정보는 뭐 이 사용하는 브라우저가 익스플로러 버전이 얼마냐 그리고 이 PC의 버전이 뭐 XP냐 뭐 그 윈도우 7이냐 윈도우 8이냐 서비스 팩이 몇 번이냐 이런 정보들까지 같이 그 네이버한테 전달합니다. 네, 그런 부분들은 이제 그 콘텐츠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정보를 가지고서 등록되지 않은 새로 등록해야 되는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확인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그 HTTP에 대해서 쿠키라든지 아니면 호스트 정보, URI 정보, URL 정보, 유저 에이전트 뭐 이런 데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를 가지고서 그 정책을 만드는데 네이버 중에서도 이제 여러 이제 뭐 접속하는 URL들이 있죠. 네이버에 접속한다고 해서 한 서버에서 데이터 보는 게 아니라 수십 개의 서버에서 데이터가 동시에 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보고서 이제 차단해야 될 것을 이제 직접 이제 등록을 해주셔야지 이제 어플리케이션 접속하는 URL로 이제 제어가 되는 거죠. 쉽게 한다면은 이제 호스트 접속하는 곳이 카페다
네이버 카페에 대해서 차단하고 아니면 모니터링을 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호스트 값을 이용해서 호스트에 카페.naver.com 이라고 등록을 하게 되면 그 카페를 누가 들어가는지 그런 부분들을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니터링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사용하는 트래픽이 얼마나 되는지, 누가 들어가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모니터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어플리케이션 방화벽은 뭐 보안 측면에서는 이제 아주 좋지만 이제 그 직원 입장에서는 되게 좀 좋은 거라고 할 수는 없죠. 관리자 입장에서는 아주 좋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아니면 새로 등록하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는 적용되어 있는 그런 이제 시그니처를 이용해서 카카오톡을 PC에서 누가 많이 쓰느냐 이런 것도 볼 수 있고, 주고받는 파일이 뭐냐 뭐 이런 것들도 다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카페에 접속하는 것을 모니터링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HTTP인 경우에는 이제 간단하게 이제 URL만 알면은 바로 등록해서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URL이 이제 HTTP가 아닌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패킷을 가지고서 이제 직접 그 특정한 그런 시그니처를 찾아서 등록을 해줘야 됩니다. 네, HTTP 중에도 또 특이한 것들이 있죠. 암호화된 것들. HTTPS인 경우, 그런 경우에는 암호화가 됩니다. 네, 암호화가 되기 때문에 그 TCP 헤더 안쪽에 있는 그 콘텐츠 부분, 그 부분이 암호화가 되기 때문에 데이터를 이게 어떤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DPI-SSL이라는 이제 기능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SSL에 대해서 이제 암호화를 풀어서 방화벽이 실제 데이터를 보고서 그 어플리케이션이 무엇인지 어디에 들어가는 건지 이런 것들을 또 찾아서 제어를 하는 거죠. 네, TCP 444를 일반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SSL이라는 것은 이제 암호화 통신을 하는 거죠. 약 한 달 전인가요? 한두 달 전부터 이제 구글.com 같은 경우에는 모든 데이터가 암호화됩니다. 네, 구글에서 검색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모두 암호화되어서 통신합니다. 네, 잠깐 보여드리면. 구글 접속을 하더라도 보이진 않네요. 네, 구글 접속을 하더라도 이렇게 HTTPS로 암호화됩니다. 여기서 검색을 하더라도 검색하는 것들도 모두 암호화됩니다. 근데 이제 네이버나 다음 같은 경우에는 검색하는 것들이나 이제 접속하는 부분은 암호화가 안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암호화가 될 경우에는 콘텐츠 부분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암호화를 풀어야 되는데, 그걸 암호화를 푸는 기능이 이제 DPI-SSL이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암호화된 것을 풀어서 실제 데이터를 보고서 또 어플리케이션이 뭔지 콘텐츠를 확인하는 거죠. 네, DPI-SSL은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용자가 HTTPS, SSL 서버에 접속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이제 google.com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죠. 이런 부분이 있고, 서버 DPI-SSL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용자는 이제 바깥에 있고 이제 내부에 있는 서버, 일반 뭐 예를 든다면 이제 인트라넷 같은 경우, 그런 경우에 인트라넷 서버 앞단에 있으면서 SSL로 접속할 경우에 이 사용자가 접속하거나
서버에서 전달하는 암호화된 데이터를 풀어서 실제 콘텐츠가 뭔지를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방식이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이제 또 콘텐츠 필터링, URL 필터링, 웹 필터링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웹 필터링을 할 경우에 URL 필터링 할 경우에 암호화된 것도 필터링 할 수 있느냐, 아니면 HTTP만 URL 필터링을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각 이제 방화벽 벤더마다 또 되고 안 되고 이런 이제 차이가 또 있습니다. 실제 이제 향후에 뭐 도입을 하거나 아니면 사용하실 때 그런 부분도 같이 이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P2P에 대해서, P2P 같은 경우에도 직접 등록하거나 아니면 등록되어 있는 것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이제 탐지를 하는데 각 방화벽마다 탐지하는 벤더마다 탐지하는 방식이 또 개별적으로 자기의 기술들을 사용합니다. 네, 기존 방화벽에서 이제 차세대 방화벽 어플리케이션을 탐지하는 경우에는 좀 더 이제 과정이 좀 더 복잡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방화벽이냐 아니면은 이제 차세대 전용 방화벽이냐에 따라서 또 이제 얼마나 이제 빨리 탐지하느냐 아니면 이제 그런 얼마나 또 자세히 보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차이가 있습니다. 네, 전통적인 방화벽인 경우에는 기존의 이제 전통적인 방화벽이라고 하면은 이제 방화벽 기능, VPN 기능, 좀 더 나가서는 이제 IPS 기능이 들어있는 것을 이제 전통적인 방화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패킷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방화벽에서 TCP 헤더와 IP를 확인하고 정책을 확인합니다. 허용된 패킷이 들어오면은 그 다음에 이제 패킷을 분해를 합니다. 분해를 해서 어플리케이션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콘텐츠를 보는 거죠. 보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 다른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또 다른 이제 모듈로 그 패킷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다시 확인하고 또 다른 기능으로 또 패킷을 전달해서 또 확인하고 해서 여러 가지 이제 개별적인 기능을 통해서 그 정책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각 그 기능별로 그 콘텐츠를 확인하는 그 부분에서 이제 딜레이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인 경우에는 이제 패킷을 빨리 전달을 할 수도 없고 또 트래픽이 많이 올 경우에는 탐지를 못한다든지 하는 그런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차세대 방화벽의 이제 엔진 같은 경우에는 팔로알토에서도 얘기하지만 싱글 스트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번 패킷이 들어오게 되면 패킷을 분석하는 엔진이 패킷을 완전히 분해를 합니다. TCP 헤더, 콘텐츠 부분을 모두 분해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 가지의 프로세서들이 한 번에 이 패킷을 분석해서 자기가 탐지하고자 하는 그 부분을 탐지를 합니다. 패킷을 분해한 다음에 어플리케이션을 확인하는 부분은 어플리케이션 DB하고 확인을 하게 되고 IPS는 IPS UA 트래픽 DB하고 또 비교를 하게 되는 거죠. SSL 암호화를 풀어야 되는 경우에는 암호화를 풀어서 또 확인을 하고 URL 필터링인 경우에는 또 URL을 DB하고 또 확인해서 어떻게 할지를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분해를 하고 나서 동시에 이런 기능들을 확인하느냐 아니면 그 기존의 방화벽처럼 각각 개별적으로 확인하느냐 이런 이제 차이가 이제 있습니다. 전통적인 방화벽 기반의 그 차세대 방화벽이냐 아니면 차세대 방화벽 전용 그 엔진을 쓰느냐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차이가 있는 거죠. 패킷이 들어왔을 때 그 패킷에 대해서 분해를 합니다.
분해를 하고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 시그니처하고 비교를 하게 됩니다. IPS 시그니처냐, 유해 트래픽을 탐지할 때 안티바이러스냐, 바이러스가 있느냐, 안티바이러스 DB하고 또 비교를 하고, URL 필터링인 경우에는 URL DB하고 비교를 해서 유해 사이트냐 아니냐를 확인하게 되는 거죠. 안티 스팸인 경우에는 이게 스팸 메일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또 DB하고 또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들을 한 번에 검사를 해서 정책에 따라서 허용하거나 차단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어플리케이션을 탐지할 때 어떻게 아느냐, 그 TCP 데이터 부분을 확인하는데 그 TCP 데이터가 한두 개가 아닌 거죠. 한번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는 수천 개, 수만 개의 데이터가 TCP 패킷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면 패킷을 얼마나 많이 봐야지 어플리케이션을 알 수 있느냐, 그거는 그 TCP 데이터 첫 번째를 보고서도 알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웹 데이터인 경우에는 접속하는 곳이 네이버다, 카페.naver.com이다. 그러면은 그 사용자 패킷을 보면 HTTP 리퀘스트가 3웨이 핸드쉐이크 한 다음에 HTTP 리퀘스트가 나가기 때문에 첫 번째 패킷만 보면은 이게 어디로 가는 건지 카페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죠. 근데 이제 HTTP가 아닌 경우나 아니면 그 클라이언트 서버 어플리케이션인 경우에는 이게 이런 그 어플리케이션 정보를 확인하는 부분이 꼭 첫 번째 패킷에 있지 않습니다. 특히나 이제 스트리밍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약 한 50개 이상의 패킷이 왔다 갔다 한 이후에 그 다음에 그 실제 그 받으려고 하는 데이터 그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패킷을 또 얼마나 많이 보느냐, 처음에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첫 번째 패킷만 보느냐, 처음에 그 PC에서 서버로 가는 그 패킷만 보느냐, 아니면은 그 첫 번째 패킷이 간 이후에 서버에서 이 PC로 오는 응답 패킷까지 같이 보느냐, 이 두 개를 보느냐, 아니면 그 다음 거를 보느냐. 그러면 그 다음 거를 보는데 그러면 또 몇 번째까지 보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각 그 어플리케이션을 탐지하는 그런 이제 그 밴드에 따라서 또 차이가 있습니다. 그 어플리케이션을 탐지하는 이제 기법 중에서 이제 그 첫 번째 패킷을 보는 밴드도 있고, 첫 번째 패킷과 두 번째 응답 패킷만 보는 또 밴드도 있고, 처음부터 그 끝까지 세션이 끝날 때까지 모든 패킷을 다 보는 밴드도 있고, 그래서 그 밴더마다 이제 어떻게 그 콘텐츠를 보는 부분은 동일한데 그 얼마나 이제 많이 보느냐, 처음부터 끝까지 보느냐, 아니면 처음에 이제 일부분만 보느냐, 그런 또 밴더마다 또 차이가 있습니다. 네, 클라이언트 서버 어플리케이션인 경우, 아니면 SQL 쿼리를 한다, 그런 경우에는 TCP 1521번을 사용하겠죠. 그러면 이 TCP 1521번은 그 사용자가 커넥션을 끊기 전까지는 계속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고, 거기서 이제 뭐 SQL 쿼리를 한다. 그러면 쿼리를 하는 것은 처음에 쿼리를 할 수도 있지만 뭔가 뭐 DB의 상태를 확인하고 그런 확인을 한 다음에 또 쿼리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그 다음날 또 쿼리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처음부터 이제 끝까지 이제 모든 패킷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이 보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밴더마다 또 각각 또 차이가 있는 거죠. 네, 그 SSL로 암호화된 부분은 HTTPS, 일반적으로 이제 그 PKI라고 얘기합니다. 네, Public Key Infrastructure라고 얘기하는데, 그 인증서를 가지고서, 인증서는 이거 이제 뭐 학교 다닐 때 보면 이제
공개 키냐, 개인 키냐, 뭐 해시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공개 키, 그 인증서를 가지고서 암호화를 이제 하고, 프라이빗 키를 가지고서 이제 암호화를 풀어서 실제 이제 내용을 확인하게 되는데, 그 방화벽에서는 그 지나가는 그 공개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그리고 사용자 쪽에 대해서는 그 방화벽에 그 인증서를 내려줍니다. 그래서 방화벽이 서버로부터 받은 인증서를 가지고 있고, 그 인증서를 가지고서 서버하고 통신할 때 암호화를 하고 암호화를 풉니다. 그리고 사용자하고는 그 방화벽에 인증서를 내려줍니다. 그래서 사용자하고 통신할 때는 방화벽의 인증서를 가지고서 암호화를 하고 암호화를 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방화벽이 중간에서 서버의 인증도 가지고 있고, 이 방화벽의 인증도 가지고 있으면서 둘 사이에서 이제 암호화를 풀어서 확인하고 다시 또 암호화를 해서 또 전달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 DPI SSL은 일반적으로 많이 이제 통용되는 그런 용어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 방화벽 장비에 보면 이렇게 이제 인증서가 들어 있습니다. 이 인증서가 이제 사용자한테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글에 접속하더라도 구글의 인증서가 사용자한테 직접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이 방화벽의 인증서가 사용자한테 내려갑니다. 그러면 사용자는 방화벽의 인증서를 가지고서 암호화를 해서 이 방화벽한테 전달하고, 방화벽은 이제 구글한테 다시 구글의 인증서로 암호화해서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이 중간에서 실제 데이터가 무엇인지를 확인합니다. 네, 뭐 탐지하는 사례로서는 어플리케이션을 탐지하는 그 DB가 있습니다. 네, DB는 검색하시면은 구글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포티넷 어플리케이션 시그니처 하면 검색하시면은 어플리케이션 시그니처가 뭐가 있는지 그런 DB가 인터넷에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뭐 팔로알토나 저희 소니골 같은 경우에도 검색하시면은 DB에 뭐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 네이트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그인 같은 경우에는 방화벽에서 기존 방화벽에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로그인 하는 것은 포트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포트만 차단하면은 방화벽에서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좀 더 세부적인 기능들, 그 원격 제어를 차단하는 것, 그리고 파일 전송만 차단하는 것, 그리고 이런 파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차단하는 것, 이런 것들은 이제 기존의 방화벽에서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은 기존의 방화벽은 포트와 IP만 보기 때문에 그 콘텐츠 부분을 확인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을 알 수 있는 그런 이제 방화벽만이 이런 이제 세부적인 기능들을 재현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유튜브인 경우, 유튜브는 이제 HTTP로 통신합니다. 그러면 HTTP는 허용하고, 유튜브로 검색은 허용을 하고, 동영상 재생만 못하게 할 수 있느냐? 기존의 방화벽은 못합니다. 근데 어플리케이션을 아는 방화벽은 할 수 있다는 거죠. 유튜브로 검색은 다 할 수 있고, 근데 클릭을 하면 재생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플리케이션을 아는 그런 이제 방화벽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차단도 할 수 있지만 이제 QoS를 걸어서 많이 못 보게 속도를 엄청 느리게 해서 일을 열심히 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지메일인 경우에 네이버 메일이나 이제 다운 메일인 경우에는 암호화 없이 그 웹메일로 통신합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쉽게 차단할 수가 있는데, 지메일인 경우에는 모든 데이터가 암호화됩니다. SSL로 암호화되죠. 그래서 그 지메일을 못 쓰게 하는 것은 뭐 가능하죠. 기존의 방화벽도.
그 이제 IP를 찾아서, 근데 이제 IP가 이제 엄청 많죠. 왜냐하면은 그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 나라별로 그 캐시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그 IP를 이제 찾기는 또 쉽지가 않지만 또 뭐 하려면은 또 할 수가 있겠죠. 네, 지메일을 차단할 경우에 그 메일은 허용하는데 그러면 첨부 파일만 못 보내게 할 수 있느냐? 네, 그건 이제 기존의 방화벽에서는 할 수 없는 거죠. 네, 첨부 파일에 대해서는 이제 차단을 하고, 차단을 한다는 것은 이 암호화된 것을 풀어가지고 이게 파일을 첨부하는 기능인지 아닌지를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잠깐 보여드리면요. 지메일은 아니지만 토런트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방화벽에서는 차단할 수 없습니다. 포트 가지고서 차단하려고 하면은 모든 포트를 다 막아야지 차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자는 인터넷 접속을 못하는 거죠. 이런 경우에도 어플리케이션 아는 이제 그런 방화벽인 경우에는 콘텐츠를 확인합니다. 네, 그 패킷을 보는 이제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 툴들이 있는데 지금 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툴입니다. 여기서 보면 네, 콘텐츠만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런 이제 정보들 확인을 하게 됩니다. 네, 여기 보면 지금 비트토런트 프로토콜 이 그 내용이 그 TCP의 콘텐츠 안에 있으면은 차단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특정한 정보들, 이 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 정보들을 확인해서 시그니처를 등록을 해서 차단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이거는 네이버 쪽에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또 동영상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많이들 보십니다. 스포츠도 많이 보시고 여러 가지 뉴스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이 이제 보시죠. 근데 그 경영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플리케이션 방화벽을 이용해서 누가 접속하는지 확인하고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스포츠 이런 이제 그 접속은 HTTP로 합니다. 하고 데이터는 그 다른 포트를 이용해서 또 사용합니다. 네, 또 그 저기반 저화질이 있고 또 고화질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화질은 또 그렇게 대역폭을 많이 사용 안 하니까 허용하고 고화질은 차단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아는 방화벽은 제어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이런 스포츠 동영상인 경우에는 어떤 스포츠 동영상이냐, 어떤 동영상이냐에 대한 정보들은 처음에 패킷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네, 한 수십 개 정도의 패킷을 주고받은 이후에 여기 보시면 이제 이런 정보들이 들어있죠. 스포츠의 이제 비디오 센터에 들어가는 거다라고 이제 이렇게 한 수십 개의 패킷이 왔다 갔다 한 이후에 어디에 접속하는지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 이제 플레이어에 대해서도 정보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정보들은 처음 주고받는 데이터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지나가는 하나의 세션에 대해서 모든 패킷들을 다 확인해야지 이 동영상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고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웹하드인 경우에도 또 여러 가지 또 뭐 파일을 주고받는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 방식들 중에서도 특정한 것만 또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파일 업로드만 차단하고, 아니면 파일을 다운받는 것을 못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네이버에서 메일을 보낼 때 파일을 첨부하는 방식이 있고 또 엔드라이브를 쓰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엔드라이브는 허용하고 파일을 첨부하는 방식은 또 차단하고, 이렇게도 또 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런 정보들은 이렇게 이제 로그상에 모두 남게 됩니다. 네, 고화질 동영상인 경우에는 별도의 클라이언트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클라이언트는 HTTP는 아니고 다른 프로토콜을 이제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고화질인 경우에는 차단하게 이렇게 또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적용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시그니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시그니처가 있는 경우에 뭐 토런트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택을 하고 정책을 만들면 바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모니터링을 하면서 바로 이제 정책을 적용해서 차단하거나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접속한 사용자에 대해서도 어떻게 얼마나 사용했는지 이런 정보들이 여기에 나오게 됩니다. 네, 적용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방화벽을 기존의 방화벽처럼 네트워크상에 두느냐, 아니면 미러링 기능을 이용해서 모든 트래픽을 미러링한 이후에 이 방화벽에서 모니터링해서 어떤 어플리케이션들이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모니터링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어플리케이션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소니걸을 이제 지원하기 때문에 두 페이지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모델들이 있습니다. 작은 모델부터 큰 모델이 있고, 가장 큰 모델은 40기가까지 어플리케이션 방화벽 기능을 탐지하고 제어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어플리케이션 탐지하고 제어하는 기능을 얼마나 잘하느냐, NSS 랩스라는 그런 이제 회사에서 평가기관에서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탐지하고 제어하는 그런 이제 성능을 평가를 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그 2012년에 차세대 방화벽 부문에서 우수하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았고, 그리고 2013년에도 작년에도 저희가 차세대 방화벽 부문에서 우수하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그런 이제 벤더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구글 검색하시면 NSS 랩스 2013 뭐 차세대 방화벽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네, 아니면 NSS 랩스라고만 검색하셔도 나옵니다. 네, 여기 이걸로 검색하시면 되죠. 네, 약간 딱 정해진 시간 동안 이제 제가 딱 적당하게 이제 마친 것 같은데요. 차세대 방화벽이 이제 필요한 이유는 이제 기존의 방화벽 가지고서는 이제 원하는 이제 정책을 만들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들이 포트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그때 바뀌기 때문에 콘텐츠를 확인해야지만 그 어플리케이션에 따라서 원하는 그런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